자, 오늘 배울 내용은 산화와 환원이다. 산화와 환원. 산화와 환원인데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도 일부 배웠을 수도 있는데, 우선 산화는 뭐다, 환원은 뭐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해놓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외워야 돼. 산화를 정의하는 방식, 환원을 정의하는 방식. 첫 번째, 전자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산화, 환원. 전자를 얻으면, 왜 힘없이 오나? 전자를 얻으면 산화된 거고, 전자를 잃으면 환원된 겁니다. 책 들고 왔지? 빨리 앉아라. 전자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 책 있지? 오, 잠깐. 뭐하나?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첫 번째,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 자, 두 번째는 전자를 가지고 정의하는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세 번째 정의 방식이 있긴 하나, 세 번째 정의 방법은 산화수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인데, 산화수를 가지고 정의하는 산화환원의 방식은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고 전자를 가지고 정의를 하면 되고, 실제로 애매한 거는 산화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산화수는 교육 과정 밖의 이야기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산소 얻으면 산화, 산소 잃으면 환원, 전자 잃으면 산화, 전자 얻으면 환원. 일단 이거는 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인류의 역사, 자연과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여러가지 화학 반응이 있는데, 광합성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자,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일단 뒤에는 나오니까 우선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하면, 이산화탄소 6개랑 물 6개가 반응을 해서 C6에 H 12개에 O 6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6개의 O2가 추가로 생겨난다. 이게 광합성 반응이야. 그러면 광합성 반응도 누가 산화되었느냐, 누가 환원되었느냐, 요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광합성 반응은 조금 미안한데, 이거는 산소나 전자를 가지고 산화환원을 정의하기에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광합성은 우선 외워두자. 이환물산 이렇게 외워두자. 이환물산.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산화됩니다. 이환물산. 유리야, 이환물산. 왜 힘이 없니?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산화된다.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산화된다. 자, 요거 하나 외워두고 그 다음 밑에 내용, 그러면 광합성이 우리 인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시 바다에
최초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을 해서 대기 중에 또는 바닷속에 산소가 생겨났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문장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가 좀 바로 잡고 갈게요. 원시 바다에 최초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 이 말을 사실 좀 오해를 하게 적어놨는데 그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을 했다 돼 있는데, 이것만 그대로 읽어서는 남세균이가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팩트인 것 같지만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아이는 맞는데, 남세균 그 이전에 A, B, C 여러 녀석들이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 있었다. 남세균 말고도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세균의 업적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뿜어주는 최초의 생명체야.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내뿜어주는 최초의 생명체다.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뿜어주는 최초의 생명체다. 그러면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뿜어준다. 자, 원래 남세균이가 살던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35억 년 전이야. 그때는 태양에서부터 엄청난 세기의 자외선들이 지구에 도달을 했으니까 남세균이는 그 자외선이 도달하지 않는 바다 속에서 생명체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뿜어주면 그 산소가 바다에 녹아있던 철이랑 반응을 해서 산화철도 생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산소가 바다 속에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로 진화를 해 갈 거야. 그 산소가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로 진화를 해 갈 거고, 그리고 바닷속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면 그 산소들이 대기 중으로도 올라올 거야. 대기 중으로 산소 기체 O2가 대기 중으로도 올라와서 대기 중에도 산소 기체가 누적이 돼.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도 증가하였다.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도 출현을 하였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산소들도 자외선 뚫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산소들도 자외선을 뚫맞으면 산소 기체가 각각 낱개의 산소 원자로 쪼개지더라고. 엄청난 세기의 자외선이 O2를 박살을 내버리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올라온 O2들이 산소 원자 하나랑 결합을 하면 O3가 된다. O3. 유리야, O3 이하가 이름 뭐니? 오존이야. 오존. 그러면 저기 성층권에 오존이 되고 누적이 되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졌어요. 남세균 덕분에 오존층이 만들어졌어.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 오존은 이 자외선을 잘 흡수를 해서 지표에 도달하던 이 자외선을 저 하늘 위에 만들어진 오존층에서 흡수를 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지표까지 자외선 도달을 안 했지? 그러면 살살 육지로 올라와도 자외선 뚫맞아서 죽지를 않더라. 그러면 오존층이 유리한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양서류가 출현을 하게 되었다 이거죠.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뿜어 줬더니 그 산소가 결국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오존층 덕분에 자외선이 흡수되면서 육상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산소를 이용한 산소 호흡도 진행하게 되었다. 요거 광합성 산화환원 반응인데 얘가 지구에 이런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정도 캐치하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석 연료의 연소 돼 있다. 자, 화석 연료를 하면 그냥 일반적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걔네들이 전부 다 화석 연료고, 화석 연료는 과거에 생물의 유해가 땅 속에 묻혀서 우연찮게 재수로 화석 연료가 된 거야.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고 천연가스가 된 겁니다. 과거에 살던 생물의 유해야. 그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얘네들은 특별히 뭐 어떤 구체적인 화학식을 쓰기보다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화석연료는 C, H 그냥 이렇게 쓸게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C가 산소 만나면 CO2 될 거고 수소가 산소 만나면 H2O 될 겁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겨난다. 화석연료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겨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가 산소랑 반응을 한 거지. 그럼 여기에 어쨌든 이 산소들이 와서 달라붙을 거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산소를 얻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산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환원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캐치하면 돼. 누가 산화되었는지, 누가 환원되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 화석연료는 산소랑 반응을 했으니까 이 화석연료는 산화되었고 산소는 환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과 빛이 나온다. 자,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열과 빛을 이용을 해서 추위와 어둠을 극복을 했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화석연료를 이용을 해서 증기기관이랑 증기기관차를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사실상 우리가 기계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화석연료가 뭔지 알고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는지만 캐치하면 됩니다. 자, 대개님. 자, 뒷페이지 또 가볼게. 자, 철의 재료는 또 뒤에서 매우 자세하게 나올 거지만 나는 일단 여기에서 화학 반응식을 싹 다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철의 재련. 땅 속에서 철광석을 캐내자. 땅 속에서 철광석을 캐내면 땅 속에 묻혀있는 그 철광석은 공기 중의 산소랑 반응을 해서 녹슨 철이야. 사실 산화철이야. 산화철 Fe2O3입니다. 이 철 두 개의 산소 원자가 3개씩 붙어있다. Fe2O3를 땅 속에서 캐내.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Fe다 이거죠. 순수한 철. 순수한 철을 생산하는 과정을 재련이라 할 겁니다. 순수한 구리를 뽑아내는 과정은 구리의 재련. 순수한 알루미늄을 뽑아내는 과정은 알루미늄의 재련. 어쨌든 이거는 철의 재련이다 이거야. 자, 철을 재련할 때는 용광로에다가 Fe2O3 이 철광석이랑 그 다음에 C, 그냥 C라고 불리는데 이름은 코크스. 약간 저거 어디 캠핑 갔을 때 바베큐 해 먹을 때 넣어주는 그 시큼한 숯검댕이 그런 놈이야. 그런 놈.
자다 왔냐? 밥은? 저녁밥은? 아직 안 먹고 졸다가 시간 돼서 엄마가 깨워서 무당탕탕 이러고 온 거네. 정신 차려. 잠을 깨야 됩니다. 자, 포커스야, 포커스. 자, 포커스를 용광로에다 넣고 가열을 하면 이 포커스가 잘 안 타. 예쁘게 잘 안 타. 얘가 예쁘게 잘 타면은 CO2가 돼야 되는데 얘는 깔끔하게 연소가 안 돼서 CO,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마시면 어찌 되더노? 일산화탄소 마시면 죽는다. 그거 옛날에 그건 뭐 그런 시절이 없겠지만 집에 혹시 연탄 보일러 떼봤니? 연탄 보일러 안 떼봤죠? 미나 연탄 보일러 떼봤니? 안 떼봤죠? 여기 연탄 나는 연탄 보일러 떼봤거든.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우리 집에 연탄 보일러를 떼면 연탄이 그 시커먼 숯검댕이 재잖아. 걔가 깔끔하게 연소가 안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일산화탄소를 장기간 이렇게 흡입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나가.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인데 여기 산소 혼자 2개니까 2. 여기 2 써주면 코크스가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유리야, 이 장래희망이 뭐고? 의사제. 근데 오케이, 너 뭐 할래? 대통령 할래? 자, 뭐든 해. 나는 장래희망이 프로 골프 선수. 오케이, 장래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의 장래희망은 뭐겠니? 일산화탄소는 좀 불안정해.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희망사항이야. 그러면 코크스의 연소에 의해서 생겨난 이 일산화탄소는 틈만 나면 산소 하나 더 붙여서 이산화탄소가 돼버리고 싶어 한다고. 그래 용광로 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Fe2O3가 있네. 여기 산소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 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 산소를 일산화탄소 3놈이 가서 3개의 이산화탄소로 뜯어내와 버린다. 얘를 떼간다. 그러면 Fe2만 2개 남겠죠.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철의 재련이 완료됐어요. 산화철, 일산화탄소, 철, 이산화탄소 요 반응식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적어놓은 이 반응식이 여기 한글로 적혀있는 이거야. 그러면 나는 한 번 더 적어줄게. Fe2O3, 3CO, 2개 Fe, 3CO2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손 6시 Fe2O3가 Fe가 됐지? 이거 산소가 붙었니? 산소가 떨어져 나가니? 원래는 산소 3개 달고 있었지? 여기는 산소 없잖아. 산소 3개가 떨어져 나갔지? 얘는 뭐 된 거다? 환원된 거고. 3CO 가 3CO2 됐죠? 그럼 유리야, 요거는 산소가 하나 붙었나? 산소가 떨어져 나갔나? 산소 붙었지? 산소 얻어왔지? 산소를 얻었으면 얘는 산화된 겁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야. 그러면 얘는 산소를 잃으면서 환원된 거고 얘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수한 철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저 순수한 철로 무기나 농기구, 그 다음에 결국엔 철기 시대가 열린 거고 인류 문명이 크게 발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환원됐다 산화됐다는 걸 반응물에만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 이거 누가 반응인지 산화인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반응물에다 쓰는 거고 혹시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요 반응에서 어찌됐냐 물어보면 요 반응에서 대답을 해야죠. 옆반응으로 진행될 때 FE가 FE2O3 됐지? 그럼 FE는 산화되니 환원되니? 산화됐고 CO2가 CO 됐지? 옆반응이 진행이 된다면 얘는 환원이 된 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식을 물어볼 때는 정반응 쪽으로 간다고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저 반응식을 이렇게 거꾸로 적어 놓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열이 됐네. 산소 붙였네. 산소 붙었으면 산화. CO2가 CO 됐네. 산소 떨어져 나갔네. 산소를 잃었으면 환화. 산소가 늘어났으면 산화. 산소가 줄어들면 환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거죠. 산소가 늘어났냐 아니면 산소가 줄어들었냐 그걸 통해서 산화 환원을 판단할 수는 있다. 자 그러면 방금 내가 설명을 했던 광합성, 세포호흡 설명 안 했는데 그 다음에 화석연료 연소, 철의 재련 요거는 모두 다 산화 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모두 다 산화 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 반응.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 반응. 잠깐만. 자, 산소의 이동과 산화하는 반응인데 이제 정리를 하자. 자, 그럼 보세요. 하나하나 그대로 읽어볼게. 자, 물질이 산소를 얻었다. 산화. 어떤 녀석이 산소를 잃었다. 잃었으면 환원. 그러면 이제 보면 돼. 내가 FE였는데 내가 FE2O3가 되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여기서 물어본다면 나한테 산소가 와서 들러붙었으니까 나는 산화되었습니다. 산소가 붙었으면 산화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원래는 CuO였는데 이 반응을 통해서 CU가 되었다. 나한테 붙어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산소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환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그네슘이 내가 마그네슘이었는데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산화되었습니다. CO2가 C가 되었다. 그러면 얘는 환원되었습니다. 산소를 붙이면 산화.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환원. 요거는 이제 일단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정의를 알는데 일단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산화구리2와 탄소의 반응. 그러니까 탄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색깔을 조금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리는 민아야. 구리는 무슨 색? 구리 무슨 색 모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믿기지 않지만 유리야 구리는 무슨 색? 빨간색은 아니고 붉은색. 빨간색하고 붉은거하고 좀 다른 건가? 근데 책에서 붉은색이라고 적어놨으니까 구리가 근데 나는 붉은색이라는 것도 솔직히 조금은 인정이 좀 안 돼요. 구리는 붉은색이다. 기억해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 때 그 동메달이 구리다.
구리는 붉은색. 그 다음에 산화구리는 CuO는 무슨 색? CuO는 무슨 색? 검은색이야. CuO는 검은색. 그 다음에 구리 이가 양이온. 구리 이가 양이온은 무슨 색? 구리 이가 양이온은 무슨 색? 푸른색이야. 요거 색깔을 기억을 좀 하라고. 색깔을 기억을 하라고. 그냥 구리는 붉은색, 산화구리는 검은색, 구리 이가 양이온은 푸른색이야. 구리는 붉은색, 산화구리는 검은색, 구리 이가 양이온은 푸른색이야. 색깔 기억을 하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검은색 산화구리 2와 탄소 가루를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만드는 놈은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요거 이산화탄소가 생겨났다라는 거야. 이산화탄소 농출 반응이야. 그 다음에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이 생성되었다. 그러면 내가 저기 적힌 내용을 토대로 반응식을 한번 글만 보고 반응식을 적어보면 검은색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가 반응을 했더니 구리 생겨났고 이산화탄소도 생겨났습니다. 구리 생겨났고 이산화탄소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산소 원자 2개고 여기는 하나니까 이 앞에 2 써주면 구리 2개고 여기에도 구리가 2개겠죠. 안녕 반가워. 책은 들고 왔니? 그래서 면접은 합격했니? 아직 너 핸드폰 조심. 핸드폰 조심. 아직도 발표는 안 나? 오늘 들어서도 저녁이나 언제 니는 뭐에 지원했다고? 인사만정부가 체육 잘했으면 좋겠다. 유리는 뭐 지원했다고? 니는 왜 지원 안 했냐? 니는 뭐 지원했다고? 니는? 소민이는 뭐 지원했다네? 본인이 그 교육 예린이는 당선된 거고 관진아. 그럼 회장은 누가 됐니? 전 부회장님이 그냥 회장으로 당선됐어요. 이 누지현 너? 왜? 에? 아니 둘 다 투표 안 했어요. 둘 다 단독 후보야? 아니 근데 단독 후보라도 투표를 해야지. 저희 나머지 어지러워서요. 아 단독 후보면 학교 합치기 의거해요. 좀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 저는 자, 구리 붉은색이고 석회수 뿌옇게 흐려지니까 이산화탄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CuO가 Cu 됐지? 그럼 얘는 산화야 환원이야? 얘는 환원된 거고 C가 CO2 됐으니까 탄소 가루는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지금 이번 단원의 핵심은 산화환원이니까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편으로 와서 얘를 하나 더 볼게요. 요 얘야, 요 얘. 자, 요 얘는 붉은색 구리판을 알콜램프의 겉불꽃에다가 넣었더니 구리판이 검게 변했다. 붉은색 구리판을 겉불꽃에다가 넣었더니 검게 변했다. 이렇게 된 거네. 그럼 이 불꽃에서
불꽃이 좀 끝이 뾰족해요. 불꽃에서 괜찮나요? 구리 판때기가 붉은색인데 붉은색 구리판을 겉불꽃에다가 갖다 대보면 공기 중에 산소가 아주 쉽게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리와 공기 중에 산소가 쉽게 반응을 해서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CuO 산화구리가 쉽게 되어버릴 거야. 그래서 빨간색은 아니고 붉은색 구리가 CuO 검은색으로 변할 겁니다. 겉불꽃에다가 넣어주면 공기 중의 산소와 쉽게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될 겁니다. 구리는 붉은색이고 산화구리는 검은색이다. 붉은색 구리가 검은색 산화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까맣게 변한 부분, 검게 변한 부분 CuO를 숯불꽃에다가 넣었더니 다시 붉은색으로 변했다. 다시 구리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솥불꽃은 겉불꽃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 솥불꽃은 공기 중에 산소가 안으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이에요. 어디 몇 페이지 못 찾았니? 54페이지. 정확각 2. 원 아니야 혹시? 자, 그러면 여기에 까만색 산화구리가 반응을 하는데 산소랑 반응을 못해요. 그럼 여기 누구랑 반응을 하냐면 여기 양초의 성분이 주로 탄소인데 양초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 안쪽 내부에 탄소와 산소가 반응한 끓음이 올라올 수 있어. 불완전 연소된 끓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얘가 예쁘게 연소되면 CO2겠죠. CuO랑 CO가 저 안쪽에 솥불꽃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얘는 그냥 Cu 되고 CO2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Cu가 됐으니까 얘는 붉은색으로 변할 거고 까만색이 다시 붉은색으로 변할 거고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했다. 그럼 여기서 CuO가 Cu 됐으니까 얘는 환원된 거고 CO가 CO2 됐으니까 얘는 산화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요게 사실상 핵심이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고 간단하게 한 문제 풀어봅시다.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석회수를 갖다 대보면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통과하면 뿌옇게 흐려진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가 검출된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이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 한 문제만 풀어볼게. 실제 제일 요거 시험 문제에 굉장히 유사한 수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정도 충분히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느냐, 그에 대한 체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왜? 이게 왜? 맞아요.
앞에 저 재령 외울 필요 없죠. 혹시 아니 외워놔봐. 왜 과정 다 외워요? 혹시 모르잖아. 외워놔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상식이겠죠. 근데 쟤는 그 정도로 외워놔 책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산화구리와 탄소가루가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식 간단하게 있으면 산화구리와 탄소가루가 반응을 해서 붉은색 구리 and CO2 이렇게만 써놔도 문제를 풀었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정확하게 원소의 종류 개수 맞추려면 2 써야 돼. 석회수 부역해 흐려졌네. 이산화탄소 생겨난 겁니다. 석회수가 부역해 흐려진 거는 이산화탄소가 생겨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 붉은색 물질이 생겨났다. 붉은색 물질은 그냥 순수한 구리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구리로 환원되고 C는 CO2로 산화되었다. 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니 D가 모두 맞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요 정도가 실제 학교 시험이고, 요 정도 문제를 틀린 사람은 4등급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4등급은 아무도 없지? 여기 1등급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등급인가? 그래서 요거 정도가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다 이거죠. 오케이. 근데 이건 좀 생각보다 에이 선생님 이건 좀 쉽습니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이런 느낌 들겠죠. 그래서 요 정도 정확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온나. 자, 이제 요게 마지막이다. 요게 전자의 이동과 산화하는 반응. 별표를 3개를 치고, 자, 여기가 내가 쭉 설명을 조금 길게 해야 됩니다.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예제까지 싸그리 다 연속으로 설명을 할게요. 심호흡 좀 하고 열심히 들어주세요. 선생님, 네. 제가 안 끝나요? 네? 여기까지 안 끝나요? 몰라. 8시까지 수업을 해야지. 우리가 약속된 시간 있는데 이 자식아. 자, 그럼 보자. 전자를 잃으면 뭐다? 산화. 반대도 아까 산소하고 반대다. 그 다음에 전자를 얻으면 뭐다? 환원. 자, 기억을 하세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래서 내가 원래는 그냥 아연이었는데 전자 2개를 잃고 아연 2가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잃었으니까 나는 산화되었습니다. 산화된 녀석은 아연입니다. 그럼 나는 원래는 구리 2가 양이온이었는데 저 아연이 버려놓은 전자 2개를 내가 챙겨와서 먹으면 내가 구리가 됩니다. 그러면 구리 2가 양이온이 전자 2개를 얻어서 금속 구리로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전자를 얻어간 녀석은 얘야, 구리 2가 양이온, 얘가 환원된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반응식을 써놓고 얘는 산화되었다, 얘는 환원되었다 다 알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시험지에 1번에 1번 꼬다리에 환원된 물질의 화학식을 적으시오 이렇게 냈을 때 구리가 환원됐잖아. 구리가 그래서 혹시라도 CU 이렇게 적어놓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전자를 얻어간 놈은 누구니?
구리 이온이 전자 얻어갔습니다. 환원된 녀석은 구리 이온이고 산화된 녀석은 아연이다. 구리 이온은 무슨 색이라 했노? 푸른색이다. 미안한데 파란색이 아니고 푸른색. 난 잘 모른다. 나는 파란색과 푸른색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파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다. 구리 이온의 색깔은 푸른색인데 구리 이온이 자꾸 없어지니까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누군가는 전자를 잃어야 누가 전자를 얻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누가 전자를 잃어줘야 누가 전자를 얻어갈 거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전자를 잃어야 누군가가 전자를 얻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굳이 해놓고 있는 게 아니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거랑 전자를 가지고 정의하는 거랑 다르면 어떡하냐 이거야. 산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화인데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원이면 어떡하냐 이거죠. 자,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다. 여러분들이 볼 리는 없고 예를 들어서 산소를 얻었다 하면 그 반응은 내가 요노조모를 따져보면 전자를 잃는 거고 산소를 잃었다 하는 것은 무조건 전자를 얻게 되는 반응이더라.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정의를 하든 아니면 전자를 가지고 정의를 하든 간에 어쨌든 그냥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산소 가지고 하든 전자 가지고 하든 아니면 그 세 번째 방식인 산화수를 가지고 하든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요건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와서 이제 여기부터 얘를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내가 굳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네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우선 화학식을 알아야 돼. 지호야, 질산은의 화학식이 뭐고? AG NO3 AgNO3 얘가 질산은이야. 질산은이야.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이 AgNO3가 질산은인데 얘랑 구리의 반응이고 그럼 얘는 Ag1 플러스에 NO3 1 마이너스야. 그러면 구리는 이온이 된다면 양이온이 되는 놈이가 음이온이 되는 놈이가? 구리는 양이온이 되겠어요? 음이온이 되겠어요? 양이온이 됩니다. 구리는 금속이지. 금속은 양이온이 될 수 있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야는 양이온이 될 수 있는 녀석이고 여기에 양이온이 있습니다. 얘 둘이가 경쟁 상대인 거고 얘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야는 내비두라고 음이온은 그냥 짜져 있어. 그냥 양이온들끼리 니냐 내냐 누가 양이온 될 거냐에 대한 대결이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 말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Ag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는 어떤 용액 속에 구리 판때기를 집어 넣은 거야. 똑같아. 그냥 구리 줄을 넣은 거니까 이런 그림이랑 똑같아.
자, 얘를 넣었더니 난 잘 몰랐지만 실험의 결과 적어줘야 된다.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어? 유리, 푸른색 누구 색깔이지? 우리 이온의 색깔이죠. 아,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요 구리가 여기 하나 녹아서 구리 이온으로 녹아 나온다는 이야기네. 그럼 여기 있던 이 구리가 이렇게 하나 녹아 나온다는 이야기네. 자, 그럴 때 구리 2가 양이온이 녹아 나오면서 전자 두 개를 놔두고 나오겠죠. 그러면 물 속에 있던 이 은이온이 가서 전자 하나 먹고 은으로 달라붙고 얘가 가서 은으로 달라붙겠네.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그리고 구리선 표면에 은색 물질로 덮인다. 이렇게 적어놨지. 아,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고 반응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은이온이 있었고 여기에 금속 구리를 넣었는데 구리는 구리 이온으로 변하면서 은이 금속으로 석출이 되겠네. 반응식이 이거네. 은 이온이 있는 곳에다가 내가 금속 구리를 넣었더니 구리 이온이 되면서 금속 은이 석출이 되네요. 자, 근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반응 전에 플러스 차지의 총합이 얼마고? 1이잖아. 근데 반응 후에는 2잖아. 플러스 하나의 총합이 1이었는데 2가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전하량을 맞추려면 AG 플러스 두 개가 반응을 해서 구리 2가 양이온을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1 플러스가 2 플러스로 바뀐다고. 2 플러스가 결국 2 플러스로 가는 거죠. 그럼 실제 반응식은 은이온 두 개가 반응을 하고 은이 두 개가 석출될 때 구리 이온이 하나 생겨나는 반응식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구리 이온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용액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너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양이온의 총개수는 어떻게 되니? 양이온의 총개수는 증가, 감소, 그대로. 반응 전에 양이온 몇 개고 이 반응식만 봤을 때 1가 양이온 두 개죠. 반응 후에는 2가 양이온 하나지. 2가 양이온이 한 개잖아. 두 개의 양이온이 하나의 양이온으로 바뀌니까 이 반응이 진행되면 양이온의 수 감소. 그 다음에 음이온은 증가 감소 그대로. 음이온은 전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지. 음이온의 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총 이온의 수는 총 이온 수는 총 이온의 수는 아니 음이온은 그대로 양이온은 줄었는데 총 이온 수가 감소죠. 양이온의 수는 줄었고 음이온은 그대로인데 양이온, 음이온 합쳐서 총 이온 수는 줄어들었겠죠. 그 다음에 은이온은 은으로 석출됐다. 그럼 얘는 환원되었습니다. 구리는 전자 두 개를 잃고 구리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얘는 산화되었습니다.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고 양이온의 수, 음이온의 수, 총이온의 수 색깔이 어떻게 변해갔는지까지 체크가 되면 요거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를 볼게요. 두 번째 예.
황산구리 수용액과 이제 아연의 반응이야. 자, 똑같다. 자, 황산구리 반응식이 화학식이 뭐지? Cu SO 4 미안해. CuSO4고 얘랑 아연의 반응이야. 그럼 Cu는 2 플러스 SO4는 2 마이너스야. 아 그러면 결국 얘는 경쟁상자 아닌 거죠. 그럼 이 반응은 Cu2 플러스랑 아연이 반응을 했는데 문제에서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라고 적어놨지. 그러면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섭출이 되면서 아연이 이가 양이온으로 녹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구리도 이가 양이온이고 아연도 이가 양이온이야. 그럼 구리 이온이 구리 됐으니까 얘는 반원된 거고, 아연이 전자 두 개를 잃고 이가 양이온이 됐으니까 얘는 산화된 거다. 아연은 산화되고 구리 이가 양이온은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되면 양이온의 수는 어떻게 돼? 증가 감소 그대로. 양이온의 수 그대로죠. 음이온의 수는 그대로죠. 총 이온의 수는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질문을 내가 하나 더 해야 돼. 구리 이가 양이온 아연, 그러면 아연이 이가 양이온으로 하나 녹아 나갈 때마다 아연이 하나 녹아 나갈 때마다 구리가 와서 달라붙었지. 아연이 이온으로 하나 녹아 나갈 때마다 금속 구리가 와서 달라붙는다고. 자, 근데 아연보다 구리가 좀 더 무거워. 근데 이건 외우라는 게 아니고 어떤 자료를 줄 거야. 그러면 이 금속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속판 떼기의 질량의 입장에서 보면 가벼운 아연이 한 개 녹아 나갈 때마다 더 무거운 구리가 와서 달라붙죠. 아연보다 구리가 더 무겁다라고 문제에서 제시해 준다면 가벼운 아연이 녹아 들어갈 때마다 무거운 구리가 달라붙어. 그러면 이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 감소 그대로. 금속판 떼기의 질량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용액의 질량은 가벼운 아연이 녹아 들어올 때마다 무거운 구리가 빠져나가니까 수용액의 질량은 감소. 수용액은 아연이 녹아 들어올 때 구리가 사라지니까 이 용액은 질량 감소, 이 판때기는 질량 증가. 그러면 수용액의 부피는 그대로잖아요. 수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되냐? 질량이 감소하면 밀도도 감소. 양이온의 수 변함없음. 음이온의 수 변함없음. 금속 판때기의 질량은 증가, 수용액의 질량은 감소. 그 다음에 수용액의 밀도도 감소. 질량이 감소하니까 밀도도 감소. 자, 이런 예들도 이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 양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냐? 산화된 놈 누구냐? 반환된 거 누구냐?
음이온의 수 어떻게 되냐? 금속 판택의 질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수용액의 밀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여러 가지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면 돼. 자, 그럼 밑에 4번, 그 다음에 3번 얘가 있는데 3번은 위에 거랑 매우 유사하니까 4번의 예를 내가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최미나 씨, 처음이라 좀 당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염산의 방식이 뭐니? 물은 염산 HCl이야. 염산. 유리야, 아연은 Z야. 미안, 너 시험을 몰랐네. 자, 그럼 여기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J.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H 플러스와 아연의 대결이야. 얘는 어차피 상관없어. 그럼 실제 이 반응은 H 플러스와 아연이 반응을 해서 H 플러스와 아연이 반응을 해서 아연은 이가 양이온으로 녹아 나올 거고 H2 기체가 발생할 거야. E 플러스니까 얘가 두 개가 반응에 참여하면 돼. 요거야. 1가 양이온 두 개랑 생성물은 이가 양이온이 하나 생겨나는 거야. 1가 양이온 두 개가 반응을 하면 이가 양이온이 하나 생겨나는 거야. 그럼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양이온의 수 감소, 음이온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대로. 총 이온 수는 감소. 그 다음에 수소기체. 수소기체가 보글보글 발생하겠네. 수소기체 H2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1쪽으로 오세요. 61쪽. 61쪽에 8번 문제. 61쪽에 8번 문제 스타트. 안심 써서? 우리 이가야. 그거 알고 있어. 일가야. 이가야. 그래서 안 맞잖아. 얘가 몇 개만 하면 정리해. 그래서 두 개, 세 개. 양이는 두 개, 이거. 여기 양이 몇 개 돼? 한 개. 이가 양은 한 개. 일가 양은 두 개. 이가는 지금 양이는 됐으니까. 음이는 똑같아. 은 이온 수는 되게 증가해 감소. 아니지, 얘는 이온 아니야. 은 이온 수는 감소하겠지. 질산이
하는데 그대 아무도 안 해. 꿈이 산과 산안의 전자를 얻은 얘기가. 이거 자, GOC 몇 번? 예? 3번. 한나연 씨 몇 번? 3번. 손예서. 아, 그래. 알았어. 유리 우리 에이스 몇 번? 3번. 오케이. 자, 이런 거 어렵다. 천천히 들어가라. 문제 그대로 읽어보고. 자, 문제를 읽어보면 질산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상식. 거기에 구리를 넣어서 그럼 얘는 얘하고 대결이지 NO3 마이너스는 아무것도 안 해. NO3 마이너스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질산이온은 산화화는 이런 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실제 반응은 Ag 플러스와 Cu 금속이 반응을 해서 Cu2 플러스 우리가 이가 양이온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Ag가 석출이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여기 2 플러스 저 플러스 전화량이 토탈 2 여기는 1 플러스지 전화 균형이 안 맞아. 그러면 얘가 두 개가 반응을 해줘야 돼. 요 반응식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구리는 구리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을 거고 이 Ag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두 개의 은으로 선출될 겁니다. 구리는 전자를 잃었습니다. 구리는 전자를 잃는다. 자, 그 다음에 은이온이 금속 은으로 섭출되고 있죠. 그러면 은이온 수는 감소했다. 은이온이 은으로 섭출되면 걔는 은이온이 아니니까 은이온 수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D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바로 하나 더 10번 문제 바로 하나 더 갑니다. 스타트. 기론입니다. 작가님. 오케이. 방식을 써야 돼. 자, 보자. 아니 식을 나는 안 외웠는데 나는 식을 대충 써내려 가는데 미안합니다. 식을 그래요. 외워라. 다 외우지 말고 그 교과서나 이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외워야 되는데
나는 이거 단순히 외우고 내가 푸는 건 아니거든. 네, 요리조리 앞뒤 맞춰가면서 풀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일단 외워야 돼. 근데 이건 알아야지. AG 1 플러스니 CU는 2 플러스니 이런 건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건 외워야 돼. 자, 그러면 보라. HCl H 플러스 CL 마이너스야. 그러면 H 플러스와 아연의 대결인 거고, 어차피 H 플러스와 아연의 대결인 거고, 그러면 그림으로 내가 그려보면 이거는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H 플러스가 이렇게 줄줄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아연 반대기를 넣었어. 그러면 아연 반대기를 넣어주면은 여기 있는 아연이 하나 녹아 나올 때마다, 여기 있는 아연이 하나 녹아 나올 때마다 전자 두 개를 버리고 오면은 H 플러스가 두 개가 와가지고 여기서 H2 기체가 발생을 해. H2 기체가 발생을 해. 두 개의 수소가 반응을 할 때. 자, 그러면 아연이 실실 녹아 나갈 때마다 아연 금속 반대기에서 기체가 보글보글 발생해서 날아가 버리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아연이 전자를 얻어서 잃었어. 아연 2가 양이온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었지. 자, 그 두 개 잃은 전자를, 두 개의 H 플러스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먹어가지고 H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연이 전자 두 개를 잃었고, 그 전자 두 개는 수소 이온이 가져갔습니다. 아연이 전자를 잃고 그 전자는 수소 이온이 가져갔다. 전자는 아연에서 수소 이온으로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미나야, 반응식은 혹시 이렇게 완성이 되었었냐? 아직 덜 되었었지? 이거 안 되면은 일단은 잘 외워야 돼. 익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연판의 질량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칠판 잘 보면 아연이 녹아 나간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기체가 보글보글 발생하잖아. 그럼 이 아연 반대기는 사실상 녹아 나가는 거고 기체는 하늘 위로 날아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럼 이 아연 반대기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겠네. 자, 그 다음에 반응식을 보면 수소 이온이 H2로 자꾸 날아가 버리죠. 수소 이온으로 남아있던 게 H2로 날아가 버리지. 그러면 수소 이온의 개수는 감소하네요. 수소 이온이 H2로 변해서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수소 이온의 수는 감소합니다. 자, 이 문제를,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가 하나 더 풀 건데, 시간 관계상 앞쪽에 가서 개념 설명 빠르게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내가 다 설명을 했던 거야. 앞에 다 설명이 들어있던 거야. 자, 유리야, 광합성 반응식 요거 알아야 되는 거고 외우고,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는 딴 거 필요 없다. 뭐 외우라 했노? 이환물산. 이환물산. 내가 따로 어떻게 정의할 방법이 없다. 광합성에서는 이환물산.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산화되었다. 광합성 반응식 외우고 이환물산까지만 알면 해결 완료. 그 다음에 이 광합성 반응을 완전히 거꾸로 적어 놓은 게
세포호흡이야. 자, 그럼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6개의 물과 6개의 이산화탄소가 생겨납니다. 여기서는 산화는 뭐냐? 자, 어쨌든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얘는 산화되었습니다. 얘는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산화된 녀석이 있고 환원된 녀석이 있으면 이 포도당은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소 반응인데 메테인의 연소, 뷰테인의 연소 반응식이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반응식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을 했고 뷰테인도 산소랑 반응을 했죠. 자,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을 했으면 메테인은 산화, 산소는 환원. 뷰테인이 산소랑 반응을 했으니까 뷰테인은 산화, 산소는 환원.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느냐? 그거를 찾아내면 된다. 그 다음에 철의 재면 코크스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되고 Fe2O3랑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Fe랑 CO2 됩니다. Fe2O3는 환원, CO는 산화.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느냐? 그것만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이것도 좀 애매한 건데, 자, 내가 수소 연료전지는 내 자동차 안에다가 수소기체를 가득 채워놓고 실제로 산소랑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들면서 자동차를 돌리겠다는 거야. 수소를 연소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수소가 산소랑 반응을 했으니까 수소는 산화, 산소는 환원이겠죠.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의 예다. 수소 연료전지. 자, 그 다음에 철의 부식, 과일의 갈변, 양초 연소, 섬유 표백, 리튬 배터리, 반딧불이의 불빛. 그 다음에 애칭. 나 잘 모르겠다. 이거 읽어봐라. 고려천자. 유화. 미술작품 복원. 이런 데도 전부 다 산화 환원 반응이 응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가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방금 배웠던 내용은 실제로 이런 수준의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12번 문제. 자, 요거 한번 풀어봐봐. 스타트. 넌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유리 몇 번? 지호 몇 번? 응? 예? 뭐라고? 5번?
미나 몇 번? 3번. 예서 3번. 한나연 고민 중.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유리 이 3번 맞나 진짜? 아니 체크 안 했네. 자, 오늘 이거 어려운 내용이야. 자, 도시가스 주성분인 메테인 CH4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CO2랑 H2O 생겨날 겁니다.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을 한 거니까 메테인은 산화됨. 그 다음에 철로 된 울타리가 녹슨다. 철 Fe로 된 울타리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Fe2O3 형태로 녹슬 거야. 얘 2개, 4개, 3개. 방식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면 철이 녹슬어서 철이 분명히 산화된 게 맞죠? 산소 얻었잖아. 예? 철이 녹슬어서 철이 산화된 거면 산소를 얻은 게 맞죠? 철이 녹슨 거면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지? 그러면 전자는 어떻게 했냐? 전자는 없겠냐? 잃겠냐? 내가 안 따져봐도 전자는 잃은 거야. 그 다음에 산소가 모두 다 반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 보기도 맞다. 정답은 몇 번? 남바 3번입니다. 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문제 또 하나 더 골라야 됩니다. 자, 앞으로 가자. 자, 앞으로 와서 61쪽에 9번 문제 스타트. 자, 힌트를 하나 주자면 구리는 2 플러스고 알루미늄은 3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녀석입니다. 금속 알루미늄은 산가 양염이 될 수 있는 녀석이고 금속 구리는 이가 양염이 될 수 있는 녀석이다. 이거는 근데 이제 결국엔 너희는 나중에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문제에 살살 접근을 해보쇼. 나왔냐 유리야? 쉽지 않죠. 예서 몇 번?
미나 몇 번? 지효 다시 생각해봐. 자, 오케이. 한나연 몇 번? 자, 일단 내가 해볼게. 잡아. 자, 보세요. 자, 문제를 보면은 일단 등장인물들을 잘 살피라고. CU, CL2야. 그러면 아까 내가 힌트를 줬으니까 CU는 2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 CL은 1 마이너스 이온이 2개 있는 거죠. 이 2니까. 그러면 얘는 어차피 상관이 없다 했잖아. 지금 음이온들 전부 다. 그러면 CU2 플러스랑 알루미늄의 대결인데 내가 힌트로 알루미늄 3 플러스 이온이 된다 그랬지? 자, 이 반응에서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이온이 될 거고 금속 구리는 석출이 될 거야. 근데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요리될 수 없다고 플러스 전하량을 맞춰야 돼. 그럼 얘가 3개가 반응하면 플러스 6이지. 그럼 유리야 얘는 몇 개 반응하면 되겠냐? 2개가 반응하면 플러스 6이잖아. 그럼 알루미늄 2개 반응하고 구리는 3개 생겨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반응은 구리 2가 양이온이 3놈이 반응을 해서 알루미늄 3가 양이온 2개로 변신하는 반응이야. 구리 2가 양이온 3개가 반응을 해서 알루미늄 3가 양이온 2개가 생겨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면 양이온의 수는 감소하겠네요. 양이온이 3개였는데 양이온이 2개로 변신하겠네요. 양이온의 개수 감소.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 점점 없어지제. 구리 이온이 없어지니까 푸른색은 점점 옅어집니다.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집니다. 구리 이온이 자꾸 없어지니까. 자, 그리고 이 반응은 알루미늄 3가 양이온 되면서 전자 3개가 떨어져 나왔잖아. 알루미늄 이온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저는 이거 진짜 숫자 이거 뭐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헷갈립니다. 산화됐는지 반응되었는지 헷갈립니다 하는 사람은 증산 요것만 또 기억을 해서 써먹어봐라. 여기에 숫자가 안 적혀 있잖아. 여기는 숫자가 3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숫자가 증가했나 감소했나? 증가했어. 그럼 산화. 증가하면 뭐다? 산화. 그럼 여기 이놈 증가했지? 그럼 얘는 산화야. 그럼 얘는 플러스 2였는데 얘는 숫자가 0 됐죠? 숫자가 감소했지? 감소했으면 그러면 환원이. 증가하면 산화야. 그럼 알루미늄은 산화되었습니다. 니은 디귿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니은 디귿이 맞는 이야기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조금 산화하는 반응 어려운 문제 맞아요. 금속의 반응, 그 다음에 산소의 반응, 전자의 이동, 산화하는 반응 조금